안녕하십니까. 명리와 김은둥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애사를 담고 있는 신수국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1965년 10월 3일 유시생의 신수국인데요. 이 사람의 1990년, 그러니까 경원년에 해당하는 신수국입니다. 신수국은 그 한 해의 운세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웅둥갑에서는 사주를 의미하는 평생국이 있고, 또 한 해의 운세를 알 수 있는 신수국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달을 한 달의 운세를 또 알 수 있는 월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날의 일진을 또 알 수 있는 일진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 중에서 신수국, 그러니까 한 해의 운세를 알 수 있는 그 신수국을 지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남자의 신수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5년생의 경호년, 그러니까 1990년의 신수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수국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금전사와 또 연애사, 또 그리고 구처사, 그러니까 철을 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혼할 여자를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운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길한가 흉한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게 좋은 운세인가 아니면 불리한 운세인가 하는 것은 풀어봐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가 남녀를 불문하고 또 다른 모든 것도 그렇겠지만 특히 배우자를 구하는 그러한 일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제2의 삶을 또 대표하기 때문에 아주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는 누구나 남자, 여자, 이성을 만나서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한다고 해서 다 결혼에 꼴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성을 만나는 그런 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을 살아오면서 젊었을 때나 아니면 중년이나 그 이후라 할지라도 언제나 이성의 운이 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원명, 그러니까 평생국이나 원사주에 본인의 그러한 배우자에 대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복이 있든 아니면 인연이 박하든 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물론 복이 있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인연을 만남으로써 길하게 오겠죠. 그렇지만 원명에서 불리하게 그렇게 타고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살아가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이성을 만나는 그러한 해가 끼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몰랐을 때에는 100% 그것을 당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물론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의 신수를 보면서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대부분 모르고 그냥 당하고 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신수국을 풀어봄으로써 그것을 미리 어느 정도 안다면은 적어도 큰 화는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한번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이 해에 그때가 26살이었네요. 이 행령궁이 26살에 이제 해당하기 때문에 그때가 한 26살쯤 되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해에 이성운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연애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성을 만나서 연애를 했었는데 아주 큰 손해를 본 사례입니다. 물론 고통도 심했고 본인이 뜻한 바는 아니었지만 불행하게도 결말이 좋지 않아서 큰 손재와 마음을 다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어서 신수객이 어떤 상황이어서 어떤 구조여서 그러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도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경호년의 신수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집안이 이제 집안이 3이고 6이죠. 그래서 중궁에 넣고 이렇게 포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처음에 풀어볼 때에 중궁과 일진궁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살핀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중궁에 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성, 정제에 해당합니다. 이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에게는 이 정제라는 것은 정철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성, 여자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구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운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의 운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시간이 중궁에 임해 있기 때문에 자손에 의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식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러한 운, 그러니까 여자를 봐야지 또 자식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과 같이 올 수 있는 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진궁으로 가면은 일진궁이 감수궁에 있죠. 무자일이니까 감수궁의 일진궁이 해당합니다. 위에 부모가 타고 있어서 수생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설지에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 왕한편은 아니지만 위에서 이렇게 원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세지용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삼원복덕 태음 천해가 있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덕과 태음 그리고 여기 이제 국에서 봤을 때에 내 기둥을 봤을 때에 일진군에서 신자진 했을 때에 이 사금, 유금이 되겠죠. 유금이 도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궁에 여자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것을 참작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복덕, 태음, 도화 그리고 재성이 중궁에 들어가 있을 경우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이성의 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필시 26살 경호년에 이성의 운이 도래하여서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이성관계를 맺을 수 있고 연애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태음이 있기 때문에 복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마음에 드는 여자일 수 있겠죠. 본인에게 기쁨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래서 본인에게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길러 올지 흉으로 올지는 결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풀어본 연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중궁과 일진궁을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이 여자를 보는 눈이 그렇게 싫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연궁으로 가보지요. 연궁에는 이칠화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관기에 해당합니다. 이 관기라는 것은 남녀 불문하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관하고는 또 다르다고 그랬죠. 물론 같이 보기는 합니다만은 이 관기는 그야말로 우리가 귀신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고통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지렉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연궁의 관기가 이렇게 왕동한 것이죠. 이칠화가 화궁에 들어있습니다. 이궁은 화궁이죠. 그래서 그것도 쌍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시 준동처로서 이러한 흉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충방에 있지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대충방이라고 하죠. 감의 대충방은 이궁입니다. 이궁의 대충방은 감수궁이 되겠죠. 이렇게 대립해서 대충방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관기가 통했을 때는 아주 더 좋지 않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로 그 흉사가 배로 더하여져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기에서는 더 불리한 것이 무엇이냐면 중궁에 있는 이 재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연에 있는 관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는 아주 흉사가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관기가 왕한 중에 중궁에서 더해서 그 관기를 더 창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대충방에 있는 나를 치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매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구조상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행히 시궁에 부모가 동해 있지만 시궁은 물론 동처에 있을 때는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궁은 자손궁을 의미하죠. 일단은 그러면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일진궁에 있는 내가 이 관기를 이렇게 창궐에 있는 이 관기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흉사를 그대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간토궁으로 한번 가봅시다. 간토궁에는 자손이 있습니다. 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봐야 하는 이유는 일간이 여기에 이렇게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일간은 또 자기 궁으로 본다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에게 자손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손국에 생문이 들어있지요. 이거는 잉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이니까요. 자기가 만나는 여자가 이 사람의 자식을 잉태할 수 있다. 한마디로 본인도 자식을 볼 운에 해당한다.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궁에 신금이 들어가 있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간은 아들이고 음수는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음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딸을 낳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들어가서 또 아들이 좀 비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자손이 일단 이제 세약한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추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간이 자손궁에 있지만 이 자손이 매우 세약지경에 있습니다. 거극지에 있죠. 일수가 감토궁에 있습니다. 그러면 토국수 하죠. 그래서 매우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또 치고 있죠. 그래서 이 자손사가 있기는 하지만 불행히도 꼭 득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는요. 물론 자손을 볼 수 있는 운이 비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꼭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운세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진사방에 이제 손궁으로 가면요. 손궁의 관궁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직업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명예나 이제 뭐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이 궁이 강했을 때에는 이런 것을 득할 수 있지만 이 궁이 그러니까 일진궁이 약했을 때에는 오히려 화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일단은 상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관청사, 직업사 뭐 이러한 것들도 같이 대두될 수는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이 궁을국하게 있기 때문에 상황은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관기궁이 연궁에 이제 동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경문생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급변동사를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측 불허라는 것이죠. 예측 불허한 어떠한 고뇌나 고통사나 지렉이 침범할 수 있다. 그러면서 급반전의 급변동사를 같이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의미죠. 그러면서 건궁으로 오면은 건궁에 부모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간이 이제 동해 있지요. 여기서 볼 때에 여기서 정각해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것은 이제 등사요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것이 이제 문서궁에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게다가 상문하에죠. 이 상문하에와 이것이 이제 같이 플러스가 됐을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문서 구설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송사건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관기궁에 이칠화가 동해 있습니다. 이칠화, 문서, 서류, 송사것을 의미합니다. 구설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태궁으로 오면은 이게 태궁은 행정궁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동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문께를 보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궁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일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외부적에서 일은 그러니까 집에서 아니라 집 안에서 아니라 사회적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서류나 부모사나 뭐 도장이나 인장이나 무슨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거기에 이제 이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환경이 좋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궁에 오면은 건궁에 형제궁이 동해 있지요. 그러면서 사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구는 어떻게 보면은 무정하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경문천이 육합이 되었죠. 이 일진궁과 형제궁을 봤을 때 태음 육합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했을 때에도 이성의 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을경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지요. 이거 필시 형제에게도 본인이나 형제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색정사를 유발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김은국의 도판을 봤을 때에 경호년 1965년생의 경호년 26살 때에는 이성의 운이 매우 좋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혹시라도 알 수 있다면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다가오더라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몰랐을 때에는 이것을 본인이 치용을 해서 그와 합당한 손해를 매우 볼 수 있는 그러한 운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성을 만나는 해는 어떤 해가 되겠습니까? 여기 자성궁이 이렇게 그에 앞서서 우리가 달을 이제 또 도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감수궁의 자월이라고 해서 11월, 그 다음에
손 이렇게 가지요. 그러면서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궁의 재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이랬을 때 언제 여자를 만나는가, 그 이성이 언제 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성이 올 수 있는, 이성이 그러니까 여자죠. 여자가 올 수 있는 달이죠. 달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간토궁과 진월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12월, 1월, 2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이 중궁에 재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재성을 무엇이 생하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상생재라고 하지요. 우리가 명리에서 이제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기문에서도 얼마든지 인용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에 수생목해서, 여기서 이제 수생목해서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죠. 일육수가 무슨 달입니까? 예, 일육수는 12월이면서 수기가 왕한 달이죠. 수기가 당한 것은 이제 겨울철이 되겠습니다. 동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월, 축월, 또 해월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자월이 11월이 되겠죠. 11월도 되고, 또 자월이죠. 11월도 되고, 또 축월, 또 보면은 12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산목이 재성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산목은 무엇입니까? 38목에서 인월도 되겠죠. 예, 묘월도 되겠습니다. 묘월은 2월이죠. 인월은 1월입니다. 예, 이렇게 이러한 운때 대처적으로 이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성운이 오면은 여자를 접할 수 있습니다.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우연히 만난다거나 해서 남녀 상합이라고 하죠. 또 합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에게 좋은가 나쁜가 하는 것은 그 해의 운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에게 이 도판, 그러니까 김은국의 도판이 길한 것인가, 길함을 의미하고 있는가, 흉하게 결과를 맺게 되는가 하는 것에 이제 그것에 이제 관건이 되겠지만은, 일단 여자를 만나는 것은 달로 치면은 이러한 운에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좋고 나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여자를 만남으로써 나쁜 달은 무슨 달인가? 예, 그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관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칠화로 되어 있지요? 예, 이칠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시 여름이 나쁜 것입니다. 4, 5월이겠죠? 흉월이라고 합시다. 4, 5월입니다. 여름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겨울철에 만난 여자를 여름까지 가서 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결론이 내려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경호년에 만난
이성우는 흉사를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여자, 이 여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해에 만나는 여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고 또 불미스러운 과정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없다. 본인에게 좋지 않다.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문에서는 항상 방편을 제시합니다. 그 방편을 알기 위해서 이 기문 둔갑의 신수국을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만 그랬을 때 이 방편은 무엇입니까? 방편. 이 방편은 이러한 흉한 달을 이성의 만남인 혹시라도 뭐 들어올 것입니다만은 피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피한다.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성이 올 때에 구제사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무슨 돈 벌 캐가 있다고 무슨 연락이 온다든가 본인이 또 어떤 욕심이 생겨서 돈에 관심을 갖고 또 구제사를 하려고 애를 쓴다든가 그러한 일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과욕하지 않는다죠. 그리고 이렇게 이성의 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는 그 여자를 만남으로써 큰 손재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술을 그러니까 술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게 요즘은 이제 남녀가 뭐 술을 잘 마시긴 하지만 술자리에서 일이 또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과음을 피한다. 네, 이렇게 인사불성이 되도록 과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술을 먹게 되면 또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실수를 함으로써 또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요즘 세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그 자기를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법률상으로 그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다 보니까 특히 그 더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일 때는 이러한 방편을 씀으로써 조금이라도 이러한 것을 덜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면은 이거는 필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세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특히 그 이성 문제나 또 남녀가 만남으로써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랬을 때에 시대가 변하고 복잡해질수록 이런 운세를 더 많이 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절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조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100%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운세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남녀 공이 연애를 할지라도 잘해야 한다. 연애도 잘해야 한다 하는 그런 요지로 제가 신수국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